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내각이 외국인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스타트업과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사업 참여와 지분 보유를 제한해왔으며 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확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법의 방향을 전환해 디지털 경제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공동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탁신 전 총리가 내각 개편은 전적으로 총리 권한이라고 밝히며 개편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영입이나 제외 계획은 없으며 정부 여당 의석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품짜이타이당을 야당으로 보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당 간 갈등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인민권력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대화가 있었지만 영입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정부 구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고 정부 여당 의석이 많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솜차이 전 총리와 가족들과 함께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환영하며 환영 문구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오후 프아타이당 치앙마이 시장 후보 지원 유세 후 방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탁신 전 총리는 치앙마이가 과거처럼 아름답고 깨끗하며 질서 있는 도시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태국이 경제, 안전, 서비스 전반에서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품사라폰 전 상무부 차관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재산 불법 축적 혐의로 지목되어 2천만 바트, 하나 8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분산된 토지 거래와 차량 구매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자산은 출처가 소명되어 제외됐지만 나머지 재산은 부당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타비다 방콕 부지사가 지진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을 5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전자증빙 제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4만여 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짜뚜짝, 파시자론, 후아이쾅, 톰부리, 라차테위, 와타나입니다. 구조작업 중 추가로 시신 2구가 발견되어 사망자는 62명, 부상자는 9명이며 32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방콕시가 사망진단서 44건을 발급했고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 온도가 51.9도에 달해 구조대원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4월 24일 오후 8시 48분 전력 사용량이 34,620메가와트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최고치였던 33,658메가와트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밤 시간대 에어컨 사용 증가와 전기차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부, 동북부, 중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까지 상승해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매달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5월 2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36,792메가와트를 올해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엘니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44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연간 11회의 전력 피크가 발생한 바 있어 오는 5월 기온과 전력 사용량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슬레가 지식재산권 법원 판결로 네스카페 국내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마하키즈 시리 가문과의 분쟁으로 기존 합작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민사법원 항소심은 6월 20일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네슬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다른 공장과 해외 수입으로 대응 중이며 태국 내 생산 지속과 농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로부스타 커피 생산 감소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태국 전역에서 민간 소비는 꾸준히 성장했으나 민간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소비는 부가가치세 증가율 13.4%로 확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 지역이 가장 높은 소비 성장률과 농가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차량 등록과 투자 지표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중부 지역은 대규모 화학 비료 공장 투자로 투자액이 급증했으나 다른 지역은 투자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북동부와 남부는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전반적인 민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가 우타파오 공항 제2활주로 건설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서 약 138억 바트를 차입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차입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중국이 AIIB 최대 주주인 점에서 지정학적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입 조건은 담보부 초당 기금리 기준 변동금리로 15년 상환의 4년 거치 기간이 포함되며 첫 상환은 2027년 12월 시작됩니다. 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89%인 16조 3,400억 바트로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연체와 압류, 카드빚 증가 등 심각한 부채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경색으로 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 연체액이 1조 2천억 바트에 달하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1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빚 청산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30억 바트를 넘어서며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 교육과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파타야의 아파트에서 성전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이 절개되고 심장이 꺼내진 채 욕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폐 일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용의자는 새벽 6시에 여행 가방을 들고 후문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파타야 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계획적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끄라비 피피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확산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관광객들은 러시아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배를 빌려서 들어갔고 국립공원 측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선장에게 연락, 관련 법에 따라 최초 위반 시 5,000바트의 벌금과 경고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콕 시청이 붕괴된 감사원 건물의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잔해 높이는 약 3.5m로 낮춰졌으며 하루 이틀 내 지면까지 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존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되어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층 철거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약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실종자 32명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44명이 확인되었고 부상자는 1명만이 병원 치료 중입니다. 촌부리 파타야에서 미국 달러 위조 지폐를 소지하고 환전한 혐의로 31세 외국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 달러 2,500달러를 바트화로 환전액 81,750바트를 챙긴 후 호텔로 돌아갔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그의 동선을 추적해 호텔 객실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30장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은행 확인 결과 모두 위조 지폐로 판명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지폐를 자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 관광에 대한 외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 게시글에 약 2,000건의 댓글이 달리며 주된 불만은 급등한 물가, 이중가격 체계,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관광지에 만연한 대마 냄새였습니다. 숙박비와 항공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금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비자 기간 단축과 불편한 등록 시스템, 대마법화로 인한 이미지 악화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비교하며 태국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환경오염과 관광지 혼잡, 특정 국가 관광객의 무례함, 안전 문제까지 언급하며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주에서 치앙라이 출신 여성이 대규모 마약 운반 중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트럭을 수색한 결과 필로폰 600만 정과 아이스 19kg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치앙라이에서 사무사콘까지 운반을 의뢰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